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이베스그레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던져봤을 법하니 근원적인 물음들에 대한 가장 심오한 답은 놀랍게도 밤하늘을 수놓은 저 무수한 별과 행성들의 찬란한 탄생과 숙명적인 소멸이라는 거대한 순환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날 이 여정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보다는 우리 자신과 우주의 근원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거대한 우주의 생의 주기를 이해하는 열쇠를 쥐는 감동적인 탐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껏 피상적으로만 접했던 우주 현상들 너머에 숨겨진 경이롭고 때로는 비장하기까지 한 드라마틱한 비밀들을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시죠. 우주가 빚어낸 가장 눈부신 시작, 바로 별의 탄생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성운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오리온 성운이나 독수리 성운처럼 형형색색 빛을 발하는 광활한 가스 구름과 먼지 덩어리들이 말입니다. 이 성운들은 그야말로 별들이 새롭게 눈을 뜨는 거대한 우주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의 유치원처럼 부드럽게 펼쳐진 이 가스와 먼지 덩어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 즉 중력이 서서히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성운 속의 가스와 먼지는 결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밀도가 높고 또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죠. 바로 이러한 미세한 불균형에서 모든 위대한 시작이 태동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의 힘은 주변의 가벼운 물질들을 서서히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조금 더 밀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응집시키죠.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덩치를 키우듯이 이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은 스스로의 중력 때문에 끊임없이 수축하며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 동안 이 거대한 구름이 마치 우아한 발레리나처럼 빙글빙글 회전하며 점차 작아지고 밀도를 높여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중력의 압력 아래에서 끊임없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구름의 중심부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적 압력소단에 갇힌 것처럼 말이죠. 온도는 무려 수백만 도에까지 치솟고 물질들은 더욱 빽빽하게 뭉쳐들게 됩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아직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별의 아기 단계, 즉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시별은 주변에 남아있는 가스와 먼지들을 끊임없이 흡수하며 자신의 덩치를 불려나갑니다. 마치가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며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우주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바로 모든 별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핵융합 반응이 마침내 점화되는 순간입니다. 가벼운 수소 원자들이 엄청난 압력과 열 때문에 서로 융합하여 헬륨 원자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빛과 열의 형태로 우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순간 원시별은 비로소 스스로 빛을 내는 진정한 별로 당당하게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 태양 역시 약 46억 년 전에 이와 같은 장엄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답니다. 별의 탄생은 그야말로 우주의 거대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무작위적인 가스와 먼지가 모여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는 과정.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넘어 우주 속에서 생명의 불꽃이 처음으로 힘찬 숨을 내쉬는 웅장한 순간과도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이 웅장하고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별의 탄생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빛나는 별 주위에서 또 다른 경이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으니 바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행성들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별이 만들어지고 남은 잔여물들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빚어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별의 탄생이 우주의 웅장한 서막을 열었다면 이제 그 별 주위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경이로운 드라마, 바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행성들의 탄생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별이 탄생하고 남은 가스와 먼지 잔여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상을 빚어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별 주위에는 마치 거대한 도넛처럼 회전하는 먼지와 가스의 원반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반 속에는 별이 되기 위해 응축되지 못하고 남은 수많은 물질들이 무작위적으로 떠다니고 있죠. 언뜻 보기에는 그저 혼란스러운 우주 먼지 더미 같지만 사실 이곳은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건설 현장이었답니다. 이 원반 내에서 행성들이 탄생하는 과정은 마치 작은 눈송이가 굴러가며 점점 더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먼지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정전기적인 힘으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옷에 먼지가 달라붙듯이 말이죠. 이 작은 입자들이 서서히 뭉쳐지면서 점점 더 큰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덩어리들이 수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자갈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이 자갈들이 더욱 빠르게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미행성체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미행성체들은 원시 행성계 원반 속에서 마치 우주의 작은 섬들처럼 존재하며 자신들만의 중력을 가지게 되죠. 이제 이 미행성체들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더욱 격렬하게 부딪히고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주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충돌 게임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어떤 미행성체는 파괴되어 다시 작은 조각으로 흩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더욱 큰 덩치로 성장해 나갑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이 충돌과 병합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의 전신인 원시 행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 우주의 설계였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들이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시 행성계 원반의 어디에서 행성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그 모습과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별에 가까운 안쪽 영역은 온도가 매우 높아서 물이나 메탄 같은 휘발성 물질들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철이나 규소 같은 무거운 암석 물질들만이 응축되어 뭉쳐질 수 있었죠. 그래서 지구, 화성, 금성처럼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행성들은 비교적 작고 밀도가 높으며 뜨거운 초기에는 표면이 녹아내린 마그마 바다를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별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쪽 영역은 온도가 훨씬 낮아서 물이나 암모니아, 메탄 같은 물질들이 얼음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형성된 원시 행성들은 암석과 함께 풍부한 얼음 물질을 핵으로 가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주변의 수소와 헬륨가스를 엄청난 양으로 끌어모아 거대한 덩치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목성형 행성, 즉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보다 훨씬 크고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터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묘한 온도 차이 하나가 행성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이처럼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탄생한 것처럼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외계 행성들이 존재하며 그들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겁니다. 이 행성들 중 과연 어떤 곳에서는 생명의 씨앗이 싹트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찬란한 문명이 꽃피고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행성의 탄생은 단순히 물질의 집합을 넘어 어쩌면 우주 속 생명의 가능성을 품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탄생한 별과 행성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며 우주의 장대한 순환을 이어가는지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주 속에서 모든 존재는 탄생의 기쁨만큼이나 필연적인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죠. 찬란하게 빛나던 별도 그 주위를 맴돌던 행성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삶처럼 우주의 천체들 역시 각자의 운명을 따라 태어나고 성장하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장대한 드라마를 펼쳐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장엄한 순환이 아닐까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은 생애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이라는 안정적인 단계에서 보냅니다.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수십억 년 동안 꾸준히 빛나는 시기죠. 마치 청년기의 활기 넘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한결같이 빛을 내는 별을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존재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젊음도 언젠가는 끝을 고합니다. 중심부의 수소가 거에 소진되면 별은 균형을 잃고 팽창하기 시작하죠. 바로 적색 거성으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태양도 약 50억 년 후에는 현재보다 수백 배나 커진 붉은 거성이 되어 수성, 금성은 물론 어쩌면 지구까지도 뜨거운 외피 속에 삼켜버릴 운명에 처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만 이는 별의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 중 하나인 것이죠. 마치 노년기에 접어든 존재가 그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바깥층을 우주 공간으로 서서히 날려보내고 그 중심에는 지구만 한 크기의 밀도 높은 잔해, 즉 백색 외성을 남깁니다.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고 서서히 식어가는 이 백색 외성은 마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고요히 잠든 노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차갑고 희미한 빛을 내며 우주를 떠도는 백색 외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존재의 숙명적인 비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별이 이처럼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훨씬 더 극적이고 폭발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이들은 적색 초거성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단 한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이 눈부신 우주의 불꽃놀이는 마치 거대한 별이 스스로를 불태워 마지막 축제를 벌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 엄청난 폭발의 순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며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초신성 폭발 이후 남겨진 별의 잔해는 그 질량에 따라 두 가지 운명을 맞이합니다. 어떤 별은 극도로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이 되어 숟가락 한 스푼이 수십억 톤에 달할 정도로 압축된 채 우주를 고속으로 회전하죠. 그 회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마치 우주의 거대한 팽이처럼 느껴집니다. 또 다른 별, 특히 질량이 엄청나게 무거웠던 별은 중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궁극의 종착점, 바로 블랙홀이 됩니다. 그 존재 자체로 우주의 신비를 더하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심연처럼 우리를 압도합니다. 별의 운명이 이렇듯 장대하다면 그 곁을 지키던 행성들은 어떠할까요? 모항성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할 때 뜨거운 불길에 삼켜지거나 혹은 모항성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며 엄청난 충격파에 의해 우주 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를 잃고 얼어붙은 채 텅 빈 우주 공간을 영원히 떠도는 행성의 잔해들은 한때 생명의 가능성을 품었을지도 모를 고독한 유랑자처럼 쓸쓸한 풍경을 자아내죠. 이 모든 과정이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숙명적인 비장함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별과 행성들의 삶과 죽음은 단순히 개별 천체의 소멸이 아닙니다. 이들의 찬란한 탄생과 극적인 소멸은 우주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장대한 순환의 일부인 것이죠. 한 별의 죽음은 또 다른 별의 탄생을 위한 재료를 제공하고 행성들의 변화는 우주적 시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존재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앞에서 시간의 경외감을 느끼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순환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볼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별들의 장엄한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숨쉬는 거대한 순환이죠.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과 같은 격렬한 최후를 맞이할 때 그 내부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중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사방팔방 강력하게 흩뿌려지게 됩니다. 철, 산소, 탄소, 규소 같은 귀한 원소들이 마치 우주의 씨앗처럼 광활한 공간을 떠돌다가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성운을 형성하고 다시 중력의 힘으로 뭉쳐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별의 심장에서 탄생한 물질들이 새로운 생명의 요람이 되는 이 장엄한 순환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순환 속에서 우리 인류는 모두 별먼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탄소 원자, 숨쉬는 공기의 산소 원자, 피를 붉게 물들이는 헤모글로빈 속의 철 원자, 이 모든 것들이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로 흩뿌려진 잔해들이라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심지어 우리가 서 있는 이 단단한 땅덩이까지 모든 것이 별의 유산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저 반짝이는 별들이 단순히 멀리 떨어진 빛의 점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생명을 키워낸 조상과도 같은 존재라는 깨달음은 깊은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한 별이 죽음을 맞이하며 흩뿌린 물질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그 별 주위에 행성이 형성되며 그 행성 위에서 생명이 움트는 이 모든 과정이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우주라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씨앗이 다시 땅에 뿌리 내려 새로운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드라마의 한 부분이자 동시에 그 장대한 드라마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는 동시에 그 우주 자체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수십억 년 전 우주의 어떤 별에서 왔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깊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생명이라는 기적을 꽃피우고 그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별과 행성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넘어 우리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깊은 통찰을 제공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푸른 행성에서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고 우리의 탐구는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경이로운 우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우주 속 또 다른 미스터리, 어쩌면 우리와 함께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해 함께 상상해 볼까요? 그 무한한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